안녕하세요. 아재팀입니다. 자, 여기 네 가지 부모 유형이 있는데요. 어떤 유형이 자녀의 성적을 가장 높였을까요? 허용형은 네 생각대로 하렴. 방임형은 네 마음대로 해라. 독재형은 내가 하라고 그랬지. 권위형은 이야기 좀 해보자 인데요. 미국 스탠퍼드대가 허용, 방임, 독재, 권위형 이렇게 부모의 자녀 양육 스타일을 네 가지로 나눈 다음에 8,0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봤죠. 자, 어느 부모 유형의 아이들이 가장 성적이 높았을까요? 정답은 자기주도 학습을 이끄는 허용형이 아니라 권위형이요. 그럼 권위형의 특징은 뭐고 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 저도 딸아이의 아빠이자 학원 강사인데요. 제가 뭘 잘해서 이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연구 자료와 지문 등을 보다가 얻게 된 정보를 공유하려고요.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밑밥 깔고 출발할 겁니다. 먼저 권위형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서야겠죠. 여기 보시면 권위형 부모들의 특징을 나열한 게 있는데요. 일단 높은 기대치, 그 다음에 명확한 기준, 적극적이며 확신에 찬, 그리고 또 민주적이고 융통성을 보이는, 관심을 또 보이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인데요.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가지 축에서 잘 해내야 되는데요. 하나는 여기 상단 보이시죠? 한계와 경계, 즉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원칙을 설정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. 저기 왼쪽에 있는 항목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입니다. 먼저 원칙 설정과 준수부터 살펴보면 원칙을 세우는 건 정말 쉽잖아요.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근데 원칙을 세워도 누가 먼저 원칙을 깰까요? 네.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원칙을 먼저 깨죠.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도 돼. 그럼 오늘만이다. 내일은 꼭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다들 융통성이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냐며 문제를 무마시키기는 하는데요.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원칙이 무너질수록 아이들은 부모님의 원칙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시험한다고 합니다. 아동실험에서 부모가 볼 때 울지 부모가 옆에 없으면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쯤 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 패턴을 간파하고 역이용한다는 점이죠. 즉 아이들의 패턴에 부모가 끌려다니면 이미 진게임이 되는 겁니다. 핵심은 부모님이 원칙을 먼저 깬 게 문제고요. 원칙 준수가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귀찮은 걸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? 그쵸? 학원에 보내는 거죠.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학원을 보내는 원칙 준수보다 학원을 보내면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방임형 또는 학원을 빼먹어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허용형이 될 수 있거든요. 학원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. 학원만 보내면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이상한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이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습니다. 게다가 요즘 사교육 안 시키는 부모님들 거의 없잖아요. 그럼 성적차가 왜 나냐고요.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권위형 부모가 아니라 방관형 부모가 되는 겁니다. 집에서 자기 주도로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든 학원이든 배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건전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요. 휴대폰 이런 거 말고요. 독서 같은 거. 맹자의 어머니는 학원만 옮겨 다녔다면 한석봉 어머니는 옆에서 떡을 써셨거든요.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한석봉 어머니를 추천하는 겁니다. 또 다른 권위형 부모의 특징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사랑과 따뜻함인데요. 이 따뜻함을 보이는 권위적 부모 스타일은 EBS 다큐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3부 자아 존중감에서 잘 드러났는데요.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아이들의 말에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 편에서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 주세요.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거든요. 자, 아까 스탠퍼드대 실험 결과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.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있던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았고요. 또 자기 기준의 행복감도 높았다고 합니다.
게다가 요즘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점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. 아빠의 무관심은 옛말인 겁니다.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여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 흥미로운 실험인데요. 이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에 관한 실험이었죠. 성적이 비슷한 모집단의 아이들 중에서 몇몇 아이를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아이들이 차후에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다라고 예상된다라는 정보를 선생님께 제공을 하죠. 신기한 건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잘할 거다라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잘해낸 거죠. 여기서 중요한 함수는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선생님의 기대값이 바뀐 게 실험의 핵심입니다. 즉,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이들의 실력은 높아진다는 점이죠. 그래서 기대는 항상 높게 가져야겠죠. 세 번째,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. 부모님들 중에 그 편견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언제 알며? 어떻게 알죠? 지금 보다시피 아이들의 발달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.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고 또 아이들마다 발달하는 어떤 시기, 타이밍 이런 게 다 다르다고요. 머리가 깬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수학이나 언어 두뇌가 언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발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. 어쩌면 자신만의 속도로 잘해내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님의 조급함으로 망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네 번째, 부모님은 아이에 대한 허영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. 아이의 성적이 액세서리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내 아이가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한데요. 내 아이가 수학선행 어디까지 나갔는데요. 아니요, 지금 실력이 검증이 안 되거나 검증할 필요도 없는 항목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허영심을 자녀도 학교쌤도 학원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성향을 안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겠죠. 다른 아이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인 이쪽 업계 종사자들은 아이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. 하지만 어지간해서 이걸 전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쓴소리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고요. 또 한다고 좋아하시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고요.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가장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. 제가 아는 수학쌤 중에 아들이 수학을 잘할 줄 알고 관심을 끄셨다고 합니다. 근데 수능에서 수학이 5등급이 나온 거 있죠. 관심을 못 준 게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녀의 성적은 부모님이 90%를 만든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의 역할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재력도 아니고 문제를 옆에서 풀어줄 수 있는 실력도 아닙니다.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님의 관심과 태도입니다. 말이 쉽지 정말 어렵죠. 그래서 저도 좀 실천해 보려고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고요? 그건 다음 시간에.